네, 안녕하십니까.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필요한데 어떤 가처분이냐면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가처분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실제로는 명도를 원하는데 명도 청구 소송이나 또는 명도 단행 가처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임차인의 약정 위반이 있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상 몇 기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정 조항도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몇 기 이상, 보통 2기에서 3기 약정을 해놓습니다. 그 정도로 위반이 있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우선 있으니까 월차임으로 어느 정도 깎이고 나더라도 돈을 안 주고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3기 약정을 했는데 3기 약정에 따른 임대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그때까지 밀린 부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면서 내보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결정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관을 데리고 가서 강제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명도 소송에 앞서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A고 임차인이 B인데 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 입장에서는 B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임의적으로 명도를 구해야 되겠고, 판결 받은 다음에 명도를 임의적으로 요청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임의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가 소송을 제기해서 B에 대해서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하러 갔더니 C가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진행을 했던 소송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휴지 조항인 판결문을 받은 거죠. 그런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놔야 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으면 집행관을 통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서 이 B에게 통보를 합니다. 가처분이 있으니까 넘기지 말고 관련해서 당신이 계속 쓰세요 라는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통보를 받은 B가 소송 중에 만약에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라거나 했었을 때는 판결 받아서 승계 집행부 받아서 이 C에게 명도 집행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가처분을 통해서 우선은 그 B, 이 당사자 한정이라고 그러는데 B에 대한 소송을 할 거니까 B가 어떤 권리를 넘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고 그 뒤에 명도 청구 소송이나 명도 단행 가처분을 제기를 하는데, 가처분 같은 경우가 솔직히 결론적으로는 시기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려면 이 법률적으로는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보존소송의 가처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집행이나 명도를 닫는 최종적인 결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명도 단행 가처분, 즉 만족적 가처분이 명도 단행 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다르게 법원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를 한다는 게 단순히 약정된 3기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명도 단행 가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할 수는 없다. 보증금 반환도 안 돼 있고 관련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도 단행 가처분 자체를 검토를 하시되 명도 단행 가처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서 단순히 약정 위반으로 몇 기 월세 밀렸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가 많이 밀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증금 남았네, 요만큼 남았네, 관리비 지급했네, 안 했네 가지고, 즉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
관련해서 증빙으로 뭐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도단위 가처분이 이 명도 청구 소송보다는 훨씬 빠른 행정처리입니다. 이것은 예외적이라고 하시고 명도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데요. 이 명도 청구 소송을 할 때는 그냥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청구 취지 쓸 때 기본적으로는 명도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명도하라라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달라라는 항변을 해야지 원칙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소송에서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이 조금 남았었는데 그 부분은 항변사유니까 그냥 명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목기재 부동산 명도하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특별히 항변을 안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된다. 공제하고 그러니까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그분에 대해서 그대로 명도 판결을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만 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하면 말 그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잔액을 못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명도 집행을 해서 그 물건을 그 목적물을 명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그냥 잔액만큼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 돌려주면은 또 임차인 입장에서 연체된 거 빼고 보증금 잔액 돌려달라라는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괜히 번거로운 절차지 않겠습니까? 명도 받았으면 그때까지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절차를 통해서 우선은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사안에서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봤으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뭐 대응 방법이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고 요런 임대인으로서의 법적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증거가 보겠죠?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 이메일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게 야 월세 안 내고 있다 빨리 내 이렇게만 통보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1월 1일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약정을 했는데 당신이 1월, 2월, 4월 냈고 지금 8월까지 5개월치 안 내고 있다. 밀린 원차임 50만 원이다. 이렇게 특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송 중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병원, 한의원이었는데 사무장 병원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사무장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고 나중에 이제 병원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병원장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서 병원장 명의로 쓰고 또 여기에 사무장 병원이라서 카드 이렇게 결제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피고 특정을 누구로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 임차 목적물에 들어가실 수 있고 뭐 카드 결제, 상가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가 되죠. 그러면 꼭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B하고 처리했는데 카드 명세는 C로 나오고 신고 들어간 거는 A다 라고 한다면 그냥 소송 제기할 때는 A, B, C 모두를 상대로 해서 명도 청구 소송이나 명도단의 가처분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